휴전 협상 과정에서 민감했던 것은 반공 성향이 포로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 포로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손원일 국방장관에게 헌병총사령부를 만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방부 직속의 헌병총사령부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군부에 직접 지시를 하는 채널은 대개 셋이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인 백선엽, 특무부대장 김창룡, 도로나 교량 등의 시설을 만드는 엄웅섭 육본 공병감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헌병총사령부를 만들고 사령관에 원용덕 소장을 임명했습니다. 당시에 헌병총사령부를 새로 만들 이유는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헌병 관련 업무는 육본 헌병감을 통해 처리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1953년 6월 8일 판문점에서는 포로 교환에 관한 협상이 마무리 지어져 곧 휴전협정 조인이 현실로 나타날 듯 보였습니다. 얼마 뒤 대통령은 백선엽 육군 참모총장을 찾아 자네 원용덕이 잘 알지? 내가 원용덕에게 과제를 하나 줬네. 그리 알고 있게 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뒤에는 원용덕 신임 헌병총사령관이 서 있었습니다. 1953년 6월 18일 헌병사령부에서 기획한 반공 포로 석방이 이루어졌고 2만 5천 명 정도가 경찰 등 민관의 협조에 의해 이들은 인근 민가로 탈출했습니다. 원용덕 헌병총사령관은 미군이 포로들을 붙잡아 수용소에 다시 수감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미군에 저항할 뜻을 밝혔던 것입니다. 6월 19일 새벽 1시쯤 미국 쪽에서 백선엽 장군에게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백 장군은 대통령에게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통령은 잠시 뜸을 들인 후 미국에게 내가 했다고 그래. 내일 언론 발표할 거야 라고 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육본의 헌병감을 통해 반공포로 석방을 추진했다면 작전 지휘권에 관한 미국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지적이 불가피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군 편제에 있지 않았던 헌병총사령부를 새로 창설함으로써 1950년 7월 국군 작전 지휘권을 미군에게 넘긴 대전협정 위반 혐의를 벗어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의 전격적인 반공포로 석방으로 워싱턴에서 날아온 로버트슨 미국 무부 차관보 일행은 경무대에서 18일 동안의 협상 끝에 한미 상호방위 조약과 미국에 대한 경제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18일간의 이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얻어냈습니다. 첫째, 상호안전 보장 조약의 체결. 둘째, 최초 2억 달러의 원조 자금 공여를 비롯한 장기 경제 원조에 대한 보증. 셋째, 계획 중인 한국군의 확장에 대해 육군 20개 사단과 상응하는 해군 및 공군의 설치 승인. 이 대통령은 이 조건을 얻어내는 대신 휴전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양해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반공 포로 석방의 미군 측과 협의 없이 창설했던 헌병총사령부를 동원함으로써 1950년 7월 자신이 제안하고 서명한 대전협정 즉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에 이양키로 한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이후 백선엽 참모총장은 헌병총사령부를 군의 편대 속에 포함키로 하고 이 부대를 미군의 지원 대상에 넣도록 합의하였습니다.